어떻게? 이거는 단독 보도입니다. 예, 처음 듣고 있어서 그게 놀랐는데. 너무 많은 아유, 서울까지 올라오니 그래서 소득이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 거야. 더 화를 화나게 만들고 있는 거야. 또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약간 열정적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예, 의원님 먼저 더불어민주당 선정 우수의원이 되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쑥스럽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개근상 받고 나서 네. 처음으로 상 받았습니다. 그러셨어요? 아니, 훌륭한 일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상을. 아니 뭘 제가 뭐 훌륭한 일을 했겠습니까? 막말, 고성, 경로, B급 정치인 양문석이 뭘 훌륭한 이야기를 막말, 고성, 경로 이런 거는 나 진짜 금메달 한 10개나 있겠다. 그래요? 이번에 가장 선정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국정감사에서 KTV의 행태에 대해서 잘 그 얘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TV가 윤 대통령 관련해서 영상을 유튜브들이 쓴 걸 가지고 그걸 찾아내고 삭제하라. 그리고 하지 않으면 뭐 고소하겠다. 이렇게까지 했었잖아요. 뭐 어쨌든 KTV가 김건희 TV, 김스 TV라고 이제 지정을 하면서 KTV의 문제점을 이제 우리가 22대 들어가가지고 최초로 이제 들추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KTV가 김건희의 심리 경호 TV로 전락했다는 부분을 이제 많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KTV가 유튜브에 걸려 있는 47개의 동영상 중에 39개를 김건희 관련을 고소 고발하고 그리고 삭제시키는 행태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탄핵이 답이다를 불렀던 백자, 가수 백자 TV를 또 고소했고, 그 다음에 건진 사이다를 실질적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창작 활동, 그 다음에 방송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한 부분입니다. 공공저작물에 관한 공공저작물이라면 국가와 세금으로 만들어진 저작물은 그것을 만든 사람들에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저작권법이 보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민들, 어떤 국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들이 유독히 김건희와 관련된 걸 39건, 그 다음에 윤석열과 관련된 거 8건 이렇게 해가지고 삭제를 했었어요. 오히려 윤석열보다 김건희 심리 경호하는데 더 많은 시간들을 썼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모니터하면서 이제 확인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고소 고발하는 것도 재밌어요. 김건희 팬클럽에서 고발해라 하면 그 다음 날 바로 고발해버리는 이런 황당한 우연일치들이잖아요. 지들은 우연의 일치다. 그리고 창구하지 않았다 하는데 김건희 팬클럽의 사이트를 보면서 건진사이다와 백자TV를 고소고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악을 금치 못하는 부분이죠. 예. 사실 KTV 같으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매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정부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정부 홍보하는 방송이라고 해도 공공성을 띄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띄어야죠. 세금이 들어가는데 공공성을 안 띄면 그거는 행령행위죠. 그래서 저는 KTV가 언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언론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가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이제 노획물이거든요. 권력을 잡으면 이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노획물로 취급하고 있더라, KTV를. 그래서 KTV의 주요 직책을 맡고 그리고 김건희한테 황제 공연 상납하면, 그러면 대통령실로 영전해가는 이러한 또 하나의 루트가 KTV라는 루트를 통해서 김건희한테 아부 떨고 아부 뜬 놈 중에 특출하게 잘 뜬 놈은 영전해서 거기에서 또 큰 소리 치고, 이런 이 행태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 최근에 종묘에서 사적으로 호보나 컨텐츠 시절에 전시회 했던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차담회를 합니다. 그것도 기본적으로 종묘라는 문화재에서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하면 5일 전에 신고하고 그다음에 국농 이 심사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서 그 행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5일 전에 한 것도 없어. 그다음에 행사 자료를 낸 것도 없어. 그다음에 심의를 거친 것도 없어. 그다음에 비용을 지불한 것도 없어. 심지어 휴관일에 휴관일에 그런 차담회를 해요. 이런 그 범죄 행위들이 줄줄이 그 드러나고 국가유산청 청장은 공식 행사인 줄 알았다. 그래서 하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나중에 보도되고 나서 공식 행사인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이들이 그 국악인들 불러서 무료 공연하고 공연 또 그 수천만 원을 들어서 공연 황제 관람시키고 황제 공연 상납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그 문화유산에서 일방적으로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또 그 차담회 열어주고 장소 제공해주고 심지어 경복궁과 다른 궁에서 탁자나 소반을 빌려오고 이런 그 황당무계한 일들을 벌였던 게 그동안 김건희와 관련된 모든 것은 탈법과 불법의 범벅이었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정부가 특히 보면 뭐 윤석열 대통령보다 김건희의 한마디가 더 사람들이 뭐 신중하게 듣고 바로 즉각 행동하는 그런 태도를 많이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대통령이 움직이는데도 기본적인 절차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건희가 움직이면 절차가 없어져 버려요. 예를 들어서 또 하나를 이야기하면 언론재단의 행사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 행사가 장소를 변경을 해야 돼서 김건희가 언론재단에 전화를 하니까 행사장이 나타나요. 그리고 대여가 돼요. 이런 것들이 그 본인이 왕비, 항후 정도로 생각을 하는 자리가 대통령의 부인 자리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말 나쁜 놈들은 그것에 맞춰준 놈들이에요. 그렇죠. 절차가 있다는 걸 충분히 알려주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언론진흥원의 이사장 같은 작자들, 그 다음에 KTV의 원장 같은 작자들, 국가유산청의 청장 같은 작자들, 이 작자들이 그렇게 다 허용해 준 거 아니에요.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자료 제출 안 하고, 그리고 한 개씩 제보를 받아서 그 공개되면 그때 죄송합니다 하고 변명하고, 이런 행태들이 김건희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체육관광 쪽 영역에서 그 누차 발생했던 사건이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올해에 있었던 일만 말씀드린 겁니다. 또 혹시나 나는 그 대표적으로 관광공사 사장 문제였었잖아요. 제가 집요하게 문제 제기했던 조선일보 출신 강훈이라는 작자가 개인적인 문제로 대통령실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그 노미네이트 되고 그다음에 사실상 1순위로 올라가는 이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결국은 저도 집요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여러 가지 요인에서 본인 스스로가 결국은 그 사퇴를 했었지만, 국가 예산 6천억이 들어가는 한국관광공사 사장의 김건희의 씨다발이가 언감생심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 그 영역에 쳐다보고 아무런 전문성도 관련성도 없는데 오로지 김건희 씨다발이 했다라는 이유로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노미네이트 되고, 사실상 임명 직전까지 갔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자기들 권력 내부의 투쟁이 있었던 거죠. 김건희 라인과 비서실장 정진석 라인이 갈등을 하면서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정진석이 계속해서 보류하면서 결국은 강훈은 낙마를 시켰는데, 김건희의 입김이 얼마만큼 강범위하냐면요. 예를 들면 제가 언론계에서 알고 있던 사람이 진술한 내용입니다. 한국언론진흥원에
윤석열파하고 김건희파가 두 파가 있는 거야, 이 사진에.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윤석열파가 김건희파에 의해서 그 제거가 돼. 아, 이사급들이 네. 중에 지들끼리. 그 정도로 윤석열파와 김건희파가 같은 단체의 이사급 또는 본부장급으로 들어와가지고 지들끼리 권력 투쟁을 하고 김건희파가 다수파, 대부분이 공개하는 김건희파가 다수파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윤석열파를 갖다가 제거해 나오는 과정이 올해 내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는 단독 보도입니다. 예, 처음 듣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놀랐는데, 네. 부부지간에도 그 권력 다툼이 있었네요. 자기 라인에 줄을 계속 세웠다는 거잖아요. 민주당 내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대통령실에 각 부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 부처가 뭐 서너 명이든 뭐 대여섯 명이든 각 부처가 있으면 그 중에 꼭 한 명은 김건희가 꽂아 넣은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그 올라가는 보고는 절차를 거쳐서 올라가잖아. 네. 그런데 김건희한테 보고는 실시간으로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김건희가 다 장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보와 보고 개통을 김건희가 다 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 정보의 속도와 질이 이미 김건희한테 떨어지니까 김건희한테 예속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들을 우리 정보 라인들과 그다음에 각종 제보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오늘 너무 많은 여기 서울까지 올라오니 서득이 있었습니다. 예. 계엄에 대한 얘기를 좀 지금 이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9월 기자회견 한 게 그게 이제 계엄 이후에 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장군들. 나무위키. 예. 그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얘기다. 네. 그런 걸로 어떻게 과연 계엄을 상상할 수 있는 거냐. 너무 과도한 지나친 해석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제 제가 들었던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올 연초에 식칼퇴를 당하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곰곰이 이제 고민을 했던 거지. 테러 이후에 또 저들이 무슨 짓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 고민들을 아주 깊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계엄 외에는 테러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최대치는 계엄 정도밖에 없는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박선원 의원을 불러요. 그래서 이제 박선원 의원의 박선원 의원이 국정원 차장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보좌진이 국정원 출신과 국방부 출신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박선원 의원한테 혹여 한번 취재를 해보세요. 라고 이제 대표가 박선원 의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선원 의원이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취재를 합니다. 그래서 새벽 1시, 2시까지 보좌진들이 국정원과 국방부를 계속 만나면서 술을 마시면서 조금씩 삐집고 나오는 개연성들, 실마리들을 잡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거 계엄이야 라고 박선원 의원과 이재명 대표가 확신을 하고 김민석 그 사이에 또 김민석 수석도 같이 취재가 동시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서 8월에 계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자, 계엄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 지도부가 던졌는데, 지도부가 던진 내용에 대한 물증이 없는 거야. 그렇죠. 일단 들은 얘기밖에 없어요. 물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도부가 이렇게 계엄에 대한 경계감을 아주 강력하게 비치면서 던졌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21세기 백주 대낮에 무슨 계엄령 하고 다 픽픽거리고 웃었잖아요. 괴담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이 나무위키를 이제 주목하게 됐고, 그랬더니 4월 총선이 끝나고 나서 여인형. 방첩사령관, 옛날 보안사령관이잖아요. 옛날 기무사 사령관. 이 여인형이 나무위키에 자기 이름을 삭제를 해요. 얘 중환파인데. 계속해서 김용현과 여인형을 중심으로 했던 중환파를 김민석, 박선원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을 때예요. 여인형이 4월
총선 끝나고 나서 그 자기 이름을 나무위키에서 삭제를 해서 여인영이 누군지는 이제 모르게 된 거야. 그리고 줄줄이 육군 그 장군들이 줄줄이 네. 나무위키에서 삭제를 해요. 6월 달에 들어가니까 이제 공군 해군까지 나무위키에서 삭제를 하네. 이거는 뭔가 물 밑에서 내밀한 그 군대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다고 저는 봤던 거죠. 그래서 제가 운영위에 가가지고 당시 국방부 장관이자 이 안보실장, 대통령실 안보실 이제 이미 이제 국방부 장관은 김용현이 그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중이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안보실장을 그 겸직하고 있던 신원식한테 제가 물어보죠. 네. 신원식은 절대 그런 일 없다. 나는 모른다.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때 그렇게 그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이미 그 당시에 신원식은 배제됐거나 또는 주역이 아니었거나 이 두 가지의 이제 가설을 세울 수 있는데, 그러면서 나무위키를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를 치고 갔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하니까, 그러면 김용현이 한 거야. 그리고 여인영이 한 거야. 그리고 너희들 지금 계엄 준비하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박근혜 때 계엄 준비와 관련된 문건을 이 국감장에서 띄웠단 말이에요. 절대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대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들 중에 이제 신원식 같은 경우에는 몰랐거나 비주류였거나 이제 요 정도의 영역이었고,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으로 이어지는 이 축들에 의해서 결국은 있을 수 없는 계엄이 떨어지고 내란 폭동이 일어난 거죠. 뭐 지금 다시 생각해도 뭐 끔찍한 그런 얘기인데, 네. 그 아까 이제 KTV 얘기 잠깐 돌려보면, 네. KTV가 그때는 이제 김건희에 대한 방송으로 앞장섰지만, 또 계엄 이후에 KTV가 또 어떻게 방송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또 네. 있었나요? KTV가 사실상 이제 실황 중계를 하려고 이제 연락을 받았다가 또 뭐 좀 있다가 또 취소됐다고 하고 또 연락을 받고 하면서 이제 오락가락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KTV의 원장 이현호와 그다음에 그 본부장, 그다음에 그 편집국장 이들이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일단 본인들은 아니라고 잡아떼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 수사가 필요합니다.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송을 준비하려고 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야기하기에는 어떤 방송인지는 모른다. 일단 실황 중계를 해야 되니까 준비해라. 네. 라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오다가 내려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취소됐다라고 이야기했다가 또 갑자기 준비해라. 뭐 이게 오락가락 했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개헌 선포 이후에 KTV가 어떤 방송을 KTV는 알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네. 이제 이거는 좀 더 많은 취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본격적인 수사의 대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개헌 프로그램 보니까 굉장히 네. 시대에 뒤떨어진 예전에 전두환 시대나 있었던 내용들이잖아요. 뭐 국회 뭐 정당 활동을 금지한다. 그리고 모든 언론은 계엄사령관의 뭐 명령을 따른다. 네. 이게 사실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이게 그렇죠. 강령이잖아요. 그 이제 계엄법과 관련돼서는 군사적 목적이 있어야 네. 언론을 통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군사적 목적과 상관없이 모든 언론은 계엄사의 통제에 따른다잖아요. 이제 이 부분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죠? 계엄법 자체를 엎은 거예요. 군사적 필요가 있을 때만 언론을 통제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법인데, 그러면 문화부가 포고령 3호에 대한 불법성에 대해서 고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헌법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감당하고 있는 부서가 문화부예요. 그러면 문화부가
언론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려고 했고, 언론을 탄압하려고 했고, 언론을 탄압하는 포고령 3호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으면 임무방기죠. 직무유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 유감에 대한 입장을 표명을 하든, 그 다음에 고소 고발을 하든, 그 사후 조치를 문화부가 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수호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단 말이에요. 침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 현안 질의 때 그렇게 화를 내면서 당신들이 필요 없다. 너희 같은 공무원들 필요 없다. 장관, 차관, 그 다음에 실장, 담당국장, 너희들은 그만둬야 돼. 그리고 너희들은 반란 동조자야라고 이야기했던 게 불법적 계엄령, 포고령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이야기하지 않고 침묵했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계엄이 떨어지면 당연히 모든 언론은 계엄군의 통제에 따라야 되는 게 상식이 돼버려요. 불법인데. 네. 계엄령법의 불법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부는 절절하게 자기 반성과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이제 의원님께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위원이니까 네. 언론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네. 개헌을 하면 가장 먼저 이제 군인들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방송사인데 그런 이제 언론 장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자유롭게 이렇게 언론의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켜낼 수 있을지. 저는 일벌백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고령 3호 모든 언론은 계엄 군에 의해서 통제돼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했던 문화부 라인들이 다 내란 동조자로 다 처벌받아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들의 처벌이 사면돼서는 안 됩니다. 네. 반란과 관련했던 그 어떤 행보는 이후에 감형이 있으면 안 된다. 이들이 감형되고 사형받았다가 무기징역 받았다가 사면되고 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45년 동안 교과서에 숨어있던 계엄령이 세상 밖으로 튀어나오고 국민을 향해서 총구를 들이대는 군사 반란이 일어난 이러한 행태들은 그 당시에 제대로 처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모든 자들이 정말 이 일벌백계의 심정으로 철저하게 처단해야 된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시스템과 법을 잘 만들어놔도 이미 총칼을 들고 무력을 가지고 있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쥐고 있는 검찰이나 그 다음에 군대가 움직이면 못 막아요. 그렇죠. 일단 벌어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예. 그리고 만약에 성공을 했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많은 기자들이 구속되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감금되고 고문받고 얼굴 칠갑하고 온몸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 다 드러내고 그리고 모호한 인간들 박쥐 같은 인간들이 그걸 대체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민정당과 민한당이죠. 1980년부터 1985년까지 신민당이 등장하기 전까지 위성야당, 사이비 야당, 민한당이 5년을 지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야당 흉내만 내는, 즉, 권력에 대해서 감시와 비판과 견제의 의지가 없는 작자들을 헛수아비처럼 앞에 내세워가지고 민주주의가 진행되는 것처럼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기자질 하는 거 못할 뻔했어요. 우리 정치질 못할 뻔했어요. 그들은 기자질이라고 생각하고 정치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들에게 비판하는 자들에 향해서는. 그래서 범죄 집단의 소굴이라고 국회를 규정했고 언론 또한 범죄 집단 소굴에 부역하는 자들이라고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우리를 그렇게 규정을 했던 거예요. 헌재에서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소환 조사에 대해서 불응한다, 온갖 잡지를 다 해도 그 잡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미 국민들이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송관일에 들어가는 모습, 그 다음에
국회로 들어와서 총구를 시민 앞에 대는 모습,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복도를 점거하는 모습을 다 봤단 말이야. 그게 내란 목적의 폭동 아니야? 그걸 법기술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불가능해요. 국민들 양만 올리고 있는 거야. 더 화나게 만들고 있는 거야. 아, 또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약간 열정적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만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계엄의 그 가려진 진실들을 파헤쳐 주시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단할 수 있도록 노력. 고맙습니다. 네.